교재 67쪽 표시죠. (67쪽) 표시. 오늘은 용익물권 할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이 다 끝이 났고 오늘은 용익물권 할 차례인데, 여기 잠시 보시면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계약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누군가에게 넘겨주었을 때 넘겨받은 물건을 여기 사용, 수익해서 이름을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용익물권자는 세 사람이 있는데,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지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면서 남의 땅을 빌려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67페이지 이제 한 장 펴시면 지상권, 여기 지상권부터 배울 텐데, 그 지상권은 여기 이 지상권, 예를 들어서 을이 지상권자이고 갑이 토지 소유자일 때, 지상권은 남의 땅 빌려서 거기다가 여기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메모 오셔봐. 한 장 넘겨보십시다. 68쪽을 펴보시니 거기에 2번에 맨 위에 지상권 나오죠? 거기다 메모 오셔봐. 지상권에, 지상권 오른쪽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메모하셔.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뭐 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갑에 이렇게 땅이 소유 있을 때, 여기에 을이 이 갑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조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목 짓고, 그 다음에 지하는 터널을 설치해서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도록 할 수도 있고, 여기 한전에 송전탑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을이 땅을 빌려 쓰는 권리야.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철도, 레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작물 그러면 사람이 다 만든 물건이야. 광고탑 만든 물건. 그럼 어디? 분묘는 만든 물건이요, 아니야?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지상권이라고 한다고. 분묘, 공작물. 여기다가 분묘.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야? 분묘? 그런데 왜 분묘를 설치하지? 설치하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 그 다음에 지역권은 오른쪽에 메모오죠.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지역권. 지역권은 메모오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갑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공공도로이고, 요 옆에 을이 소유하는 땅이 있다고 봐. 근데 을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 막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럼 을이 이 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을의 땅값이 올라가지. 그래서 이것을 편익이라고 하거든. 이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갑의 땅을 승역지라고 하고, 서비스가 요구되는 갑의 땅을 요역지라고 불러. 요역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 요역지에 뭘 위하여?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한 장 오른쪽 보죠. 69페이지 4번 전세권 나오지? 제목에 전세권에다 메모. 전세권은 토지,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놓으면 돼. 토지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만약에 이 갑의 땅이 만약에 과수원이라면 갑이 소유하는 이 땅이 과수원이라면 을이 이 땅을 과수원을 빌려서 과수를 재배하려고 땅을 빌려 쓰는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해?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 같이 용도에 쫓아서. 근데 이 지역권과 저당권 이따가 배우겠지만 토지만 해당이 되지만 대상이 전세권은 다 이제 건물 또 뭐도 토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용도에 쫓아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알면 돼.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의 공통적 특징이 다 같이 위하여. 자 이제 따라서 검단 세로물 위하여. 그러니까 용익권은 다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위하여라는 말이. 용익물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넘겨보셔. 그러면 67페이지에 그 맨 위에 용익권의 앞으로 넘겨 교재. 용익권의 비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의 공통적인 특징 이렇게 써놓으면 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종된 권리다 이렇게. 용익물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 그러면 종된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부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니까 만약에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갖고 있다면 그냥 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물권은 우리가 공통적인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이 상속, 처분, 상처, 그 다음에 대위, 그리고 포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속 이런 거 안 나오거든. 문제가 없어. 상속은 등기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물어본다고. 근데 처분이 제일 많이 나와. 처분이. 그러니까 물권도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지역권도 팔아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다. 근데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은 다 같이 주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종은 분리해서야 주와 함께야. 그래서 종된 권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을이 갑의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자는 여기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이 팔리면 지상권도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다.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걸 전제해서 주가 팔리면 종도 팔린다는 거예요. 다만 종만 따로 팔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이렇게 종만 따로 팔 수는 없다고. 주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 보자. 67페이지. 그러면 이제 먼저 지상권만 살펴보는데 밑에 왼쪽을 보면 지상권의 객체는 건물도 토지만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상권에 거기에 일부 성립 왼쪽에 메모에 일부 성립 두 번째 칸에 맨 좌측에 67페이지 여기서부터 하고 있어. 제가 어디 오는지 모르고 여기서부터 하고 있다고. 싸무니까. 일부 성립에다 메모.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의 성립에다가. 자 이쪽으로 와서 일부의 성립 여부 물어보면 일부에는 무엇이 없어? 일부에는 이 말은 뭐냐면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만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성립할 수 있다고. 애우는 폭이 줄어들잖아. 애운다.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럼 점유권은 일부에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어디? 유치권은 토지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이렇게 지역권도 일부에 존재할 수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봐라.
일부의 성립 다 가능이잖아.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성립 원인에는 여러분 성립 원인에는 이렇게 두 개 있잖아. 186조, 187조 이렇게 성립 원인에는 다 같이 계약,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등기해야 되고 계약이 아닌 경우 이렇게 배웠잖아. 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그렇게 똑같이 186조, 187조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등기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의사표시 안 들어갔으니까 등기 없이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거기에 취득시효를 한번 봐. 취득시효는 여기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권리를 취득해 하는 제도인데 취득시효는 전부 그냥 여기다가 미안한데다가 점유취득시효 거기다 써봐. 이게 점유취득시효라고. 취득시효 앞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취득시효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점유해야 되거든. 이렇게 점유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역권은 취득시효 못해. 다만 지역권도 계속되고 이따가 설명해 줄게.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아시면 돼. 취득시효 그러면 다 점유취득시효. 우리는 항상 우리 점유를 넣어야 돼.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하면 다 취득시효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점유취득시효 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시완이는 등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시효 완성자는. 그러니까 의사표시 두 개만 해봐. 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시완이는 등기 있어야. 두 개만 외워. 그러면 문제 다 되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없어도 시효 완성자는 등기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여기서 보자. 갑을 간에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 계약서를 썼어.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서. 그럼 여기에 이어시면 돼.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쓸 때 존속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는 존속기간 다 안 정해도 되거든. 안 정해도 돼. 근데 정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겨. 정했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렸으면 그 대가를 주어야 되겠어. 무상으로 막 써도 되겠어. 근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료는 요소가 아닌데 근데 요소가 아니지만 땅 빌려주는 사람이 요즘에 땅 빌려주는 사람이 그저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어? 다 지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요소는 아니지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료만 물어봐. 이따가 배우겠지만 관습법상 지상권 시험 나오고 나머지는 지상권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봐야 지료를 물어봐. 왜냐하면 지료는 두 가지에서 지료는 약정 지상권에서도 성립이 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법지가 있거든. 그래서 약정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주기로 하면 요소가 되고 법지는 그냥 요소요 아니요. 법정 지상권에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 알면 돼. 당연히 법지에서는. 이따 가르쳐줄게. 요소야. 그럼 이제 자 우리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간단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약정 들어가면 약정. 지상권은 전통적인 고유의 물권법이기 때문에 약정 들어갔을 때 그 약정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여기 봐라.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고 정했을 때는 여기 봐. 여기에 2층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여기에 목조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터널 지하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분묘도 있고
수목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그 중에서 존속기간이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할 때 적어도 30년, 15년, 5년을 넘게 정해야 돼. 정했을 때는. 자, 이거보다 30년, 15년, 5년을 넘게 계약을 체결해 줘야 돼. 낮게 체결해 버리면 그것은 이렇게 존속기간 약정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보다 지상권에게 불이행 약정이 되면 무효가 돼버려. 적어도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30년, 15년, 5년은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다 같이 최단기간 보장. 밑에 봐, 기간 봤더니 최장에 대해서는 네 평생 써도 된다 할 수 있어, 영구로. 너 여기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네가 여기 목조 건물 지었지? 평생 써도 된다. 그러면 아들까지 써도 돼요? 그래. 평생 써도 된다고.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야.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거 무효라니까 이건. 평생 써도 된다고 해서 네가 영구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 수익권을 영원히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것하고 달라. 그래서 네가 평생 써도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한번 보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존속기간이 제일 길어야 되는 게 어디? 분묘, 터널, 광고탑, 송전탑, 그 다음에 수목. 여기가 수목이 뭐냐면 남대문 짓기 위해서 금강목을 설치해. 금강목. 남대문 그 석가래 만든 그 소나무가 금강목이라고. 자, 1번 터널, 2번 분묘, 3번 목조 건물, 4번 철근 콘크리트 건물, 5번 수목. 어느 것이 제일 존속기간이 길어야 되겠어? 이제 막 자기들이 하거든. 근데 어제 내가 실험적으로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했더니 다 틀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분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터널이 그 한국토지공사에서 쓰는 거니까 제일 길어야지. 별놈의 소리 담아. 어디 이제 물어보자. 터널은 몇 년 이상이면 돼? 봐봐. 건물이나 수목은 30년이야.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은 몇 년? 그리고 공작물은 5년이거든. 어디? 터널은 몇 년? 그렇지. 분묘는 5년 공작물이니까 저렇게 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작물은 몇 년을 넘으면 돼? 5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아셨지?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 30년. 목조 건물은 그렇게 존속기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존속기간 안정했을 때는 위에 있는 규정과 똑같다 알면 돼. 존속기간 안정했어.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기로 했으면 30년을 보장해주면 돼.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안정했는데, 여기서 존속기간도 안정했는데, 기간도 안정하고, 위에 있는 지상물도 안정했다면 그냥 15년이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존속기간 그냥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딱 존속기간 때문에 머리 아프네. 근데 존속기간은 오른쪽에 밑에 전세권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중시하거든.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자, 어디 지상권 설정자가 네가 땅을 영구로 써도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돼? 넘지 말아야 돼? 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한 장 넘겨서 참고로 한 장 넘겨서 빨리 넘겨봐. 68페이지 위에서 2번, 위에서 양가로 2번을 봐. 지상권 2번에.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 건물 나오지. 밑줄 보셔봐. 2번,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갑의 땅에, 여기 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요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봐. 철근 콘크리트 건물. 그럼 몇 년을 보장해줘야 돼? 30년. 그런데 2번 봤더니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 건물은 새로 지을 건물이요, 기존 건물이야. 그걸 구별해줘야 돼. 기존 건물. 뭔 얘기냐면 여기 봐라. 갑이
이미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갖고 있어, 갑이. 그것을 을이 빌려서 건물은 사든가 빌리든가 하고 땅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려고 그런다고, 땅만. 그럴 때는 30년 넘어야 돼, 안 넘어도 돼. 그걸 읽어보자고. 자, 안 넘어도 된다는 거야. 2번.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최단 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게 15년으로 정해도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시험에 딱 안 나온 지문이 이 지문이야, 지금. 다른 자격점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 2번이니까 그거 주의하셔. 그러므로 다시 한다. 석조 건물은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30년. 근데 석조 건물은 석조가 알지, 돌로 진 거.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쓰려고 했어. 그럴 때는 30년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그렇게, 왜? 이미 기존 건물은 수명이 많이 달아왔잖아,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앞으로 넘겨. 그 다음에 이 존속기간에 여기 법정갱신이다, 오른쪽에 메모오시면 법정갱신은 건물을 위한 제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건물. 법정갱신은 토지를 위한 제도, 건물을 위한 제도. 그러니까 지상권의 객체는, 봐라,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므로 법정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므로 법갱이 안 돼. 그러면 지역권도 토지이므로 법갱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전세권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지?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야, 법정갱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다시 해.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다고? 그렇게 기억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갱신 청구권은 토지만 있어. 갱신 청구권은 뭐만 있어? 토지. 그래서 전세권에 봐라. 전세권에서는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는데 갱신 청구권은 토지를 위한 제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응당 인정해야 되는데 민법에는 인정 규정이 없다고 주의해야 돼. 오른쪽을 한번 봐. 오른쪽 끝에 봐.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권에 전세권에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안 두었다 알면 돼. 근데 판례가 인정을 해.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시험에 전세권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틀려. 알아들었나? 여러분들 인정하는 여부는 명문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판례가 인정하느냐는 별개라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는 명문 규정을 두었다 안 두었다? 안 두었다. 그런데 누가 인정을 해? 그래, 여기는 주의해야 된다면 주의해야 돼. 어쨌든 뭔 얘기냐면 갱신 청구권의 제도적 취지는 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토지에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돼. 근데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없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배우신 분들은 다 같이 갱신, 요구권, 거기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써. 청구라는 말을 안 쓰고. 이유가 있다고. 갱신 청구권은 누구만 있어? 토지.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의 대상은 건물 아니야? 거기는 갱신 청구라는 말을 못 쓰고 뭐라고 썼어? 갱신 요구를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 주의하셔. 그 다음에 사용료.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고 지역권도 요소가 아닌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효 취득했을 때는 지역권자도 손해보상 해줘야 되고, 전세권에서는 여기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성립이 안 돼. 전세권에서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요소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각각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상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만 보자. 자, 지상권자는 이제 성립이 되면 토지를 이용한다고, 사용한다고. 사용해.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해, 이용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는 다르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용이다 이 말은 점유를 한다는 얘기고, 이용한다 그 말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 전세권은 이용이여 사용이야, 전세권은.
사용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점유하게 되면 다 전물청 있어, 없어요? 전물청 있잖아, 이렇게. 근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는 전물청이 없지. 전세권은 점유함으로 전물청 있어, 없어요? 있어. 앞에서부터 쭉 배워가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사용하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같으므로 소유권도 옆에 땅을 인지를 사용하는 인지 사용권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상린권이 있었던 것처럼 지상권도 토지 소유자와 똑같이 상린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지역권은 상린권이 있겠어, 없겠어?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용만 하기 때문에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금 규정은 없어. 근데 해석상은 필요할 때는 인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지. 누가 하면 말로 하는 건 우리는 볼 필요 없어. 그걸 판례라고 그러거든. 판례는 없어. 그냥 해석상 인정하는 거지. 어쨌든 지역권에 관해서는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세권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점유하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해시. 우리는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수없이 많이 해왔어.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다고? 소송 제기할 때 다 같이 물청, 부청, 손청 이게 3대 권리 침해 구제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지상권이라는 물권 다 같이 본물청, 지상권 본권 아니야. 점유권에 기한 전물청도 있고 지상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청 2개 있겠어? 3개 다 있겠어? 3개 다 있겠지. 반제2에 3개 다 있다는 거예요. 지역권도 본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역반청. 지역권은 반환 청구 없다고 앞에서 다 배워왔고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 없다는 걸 다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것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상권에서는 처분권 이렇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처분에다 몇 줄 그셔. 7번이야. 여러분들 쭉 내려와서 7번. 7번 봤더니 분리처분 가능하냐 되어 있지? 거기다 형광펜을 해. 아까 여기 봐라. 용익물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따로따로 처분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개 있는데 그 지상권만 따로 국밥이 가능해. 다 지상권은 따로 국밥 먹을 수 있는 게 지상권 뿐밖에 다 안 돼. 나머지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상권은 2번 분리처분 가능하다 써놨지? 7번에 그럼 오른쪽을 한번 봐. 여기 분리처분 가능해. 지역권은 분리처분 가능해, 불가능해? 그리고 어디 한번 물어보자.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은 분리처분 가능, 불가능? 분리처분 가능 한 개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유치권 분리처분 가능, 불가능? 절대 없어. 여기 없는 거는 제외하고. 분리처분 가능, 요거 하나밖에 없다. 한 개. 다 안 된다 했는데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뭐뿐이다? 지상권만 외워버려.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자 치료를 주기로 했다면 사정이 변하면 치료를 증액해 주시오, 감액해 주시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치료 증감 청구권은 여러분들 이 형성권이 뭐냐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멸되는 그런 자격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만약에 혼인하자 그랬을 때 내가 혼인하자 말을 했을 때 그 형성권이라면 상대방이 동의 없어도 혼인계약이 이루어져 버린다. 이게 형성권이야. 그러면 이 치료증감 청구권이 말로는 청구권이지만 이게 형성권이라면 치료 감액해줘? 그랬으면 상대방이 동의 있어야 돼. 그냥 감액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집에 올려주시오?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못 올려줘? 그런 거 말 필요 없어. 그런 거. 이런 거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뒤에 청구권이라고 쓰여 있어도 형성권인 것이 몇 개 없어. 아까 이제 증감 청구, 매수 청구 이런 것만 형성권이야. 자,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시험도 별로 안 나오니까 형성권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형성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고,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는 사정이 변하면 다 차임증감 청구, 거기도 형성권이야 이거. 그러면 우리는 감액을 할 때는 제한이 없어. 어디든 간에. 깎을 때는 깎는 폭에 대해서는 내가 5% 깎아지 마, 20% 깎아지 마, 제한이 없다고. 근데 증액을 할 때는, 증액을 요구할 때는 제한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증액에 대한 제한을 물어보는 게 저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그것만 나오는 거고, 여기 그러면 지료를 올려주시오 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 올려주시오 했을 때 올릴 폭에 대해서 제한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려달라고 하는 폭이 15면 분쟁이 생기겠지. 그럼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안 써도 되니? 쓰시오 하는 거예요. 밑줄 그거 요거 하나만 그어.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요것만 밑줄 그라고. 그 머리도 별로 안 좋으니까 머리 다 담으려고 하면 깨지잖아요. 이런 거. 지상권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지상권 소멸 청구권 2년 연체 여기다가 밑줄 그으시면 돼. 2년 연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몇 년 연체? 그리고 여기다가도, 여기서 지상권에서는 여기도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여기도 따로 2년이야 한다. 써놓으면 돼. 따로 2년. 합해서 2년, 따로 2년. 따로 2년. 2년 전에 자꾸 나오네. 말을 오늘 산살 했더니 엄청 좋네, 강의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 지상권자가 쭉 가다가 연체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체납한 기간을 더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따로 2년이어야 되는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연체는 합해서 따로. 그냥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따로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료 연체는 합해서 2년이야, 따로 2년이야. 요거 하나 외워놓고, 분리처분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외워놓고, 여기 봐라. 이건 엄청 쉬워.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갑이 사용 수익했었다고? 그럼 여러분 내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 자동차를 맨 쓰기만 하냐, 기름도 넣냐? 그 짓을 뭐라고 그랬냐? 물어보면 또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존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어. 무슨 행위? 보존행위. 이 사용 수익하는 짓을 관리행위라고 한다니까. 팔아먹는 걸 처분행위라고 하고, 우리 공유해서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도 왜 연결이 되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다 보이게 있다. 그런 것들 다 연결이 되잖아. 이때 수선을 소유자가 하다 본다. 그러면 이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용익물권자에게 넘겼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수선해줘야 되겠어. 쓰는 놈이 해야 되겠어. 간단해. 그래서 지상권자가 쓰는 놈이니까 유지 수선도 누가 해야 돼? 쓰는 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계약이야. 임대차는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유지 수선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그 사람이 유지 수선해야 돼. 그러므로 유지 수선 의무는 다 여봐라.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지 수선 하려거든 필요비 들어가겠지. 그래서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해야 돼. 소유자가 지출해야 돼. 지상권자가 해야 된다.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유지 수선비는 못 받아내요. 물권자는. 유지 수선비 못 받아낸다고 물권자는. 다만 물권자도 유익비는 있겠어 없겠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땅값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땅값을 높이니까 내가 땅 쓰다가 돌려주면 그 사람이 땅값을 올려받은 것을 이익을 보잖아.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비는 여러분들 선의의 수익자는 필요비 청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못한다고 배웠잖아요. 점유자 회복자에서. 그래서 비용 나오면
중요한 것이고, 자, 물권법, 지상권 편에서는 요것만, 지상권 편에서는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 유익비 청구권이 있다. 이 명문 규정이 없어, 여기는. 왜냐하면, 왜 안 두었냐면, 소유자가 사용 수익했기 때문에 필요비를 소유자가 지출해야 되는 것을 용익권자에게 그대로 넘겼으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둘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도 필요비 청구 있어, 없어? 없어. 유익비 청구는 있는데 명문 규정 두었어, 둘 필요 없었어요. 해석상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익비 청구권은.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셔, 이제. 여러분들 지상권의 1번에 존속기간에 여러분들 여기 물권법, 지상권에서 요거 기억해. 지상권 계약에서 특약만 들어가면 그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데 지상권에서는 다 무슨 규정이라고 그럴까? 다 강행 규정이야. 하자면 지상권에서는 모두 강행 규정이고 비용만 임의 규정이야. 비용만. 그리고 비용은 다르다. 비용은 어디나 임시야. 임시. 그러니까 특약에 의해서 효력이 성립이죠. 근데 여기는 전부 지상권 편에서는 무슨 규정이므로? 그러면 강행 규정이므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1번 본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 자, 동그라미 쳐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동그라미 쳐봐. 한번 형광펜으로 지나가면서. 양도, 양. 증감 청구, 증. 연체와 소멸 청구. 아까 연체는 몇 년이어야 돼? 2년. 그 다음에 약정갱신의 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의 지. 원상 회복과 수거에 관한 규정. 원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읽어보나 다 같이. 있다, 없다. 양증연. 그 다음에 약정갱신의 약지원. 이것은 전부 오른쪽 뭐라고 되어 있어? 이런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밑줄 보시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다 메모.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무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양증연 뭐 약지원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상권에서는 전부 다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만 쓰면 되지. 비용은 어디서나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써버려요. 비용은 뭐는 비용 규정은 어디든 강행규정이요 임의규정이요. 그러면 어디 이제 지상권에서는 다 강행규정인데 비용에 관한 규정을 물어보면 그것만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로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임대차에서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강행규정이 몇 개 없었잖아. 그거 따로 외웠던 거예요. 거기는 어묵 차차차 지구활동 이런 거 따로 외웠던 거고 지상권 편에서는 그냥 특약은 그냥 유효요 무효요? 무효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따라서 무슨 양도 금지 특약, 무슨 뭐 연체와 소멸시효 기간 이렇게 나오면 불리하면 전부 무효가 돼버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봐. 밑에 밑에 강행규정 한번 보자. 밑에 박스 쳐놨는데 기간 약정 밑으로 봐. 바로 여기 박스 밑에 여기 요거 검은 선을 이걸 뭐라고 부르지? 검정색으로 해놓은 거 읽어본다. 기간 약정 있는 동그라미 쳐. 다시 한 거. 있는. 2번은 없는. 3번은 양도야, 양도. 4번은 증. 5번은 연체, 양증연. 그 다음에 6번은 약정갱신의 약.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의 지. 그리고 원상회복 나오지? 원, 동그라미에다가 약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규정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강행규정 오른쪽에다가 비용은 임의규정이다 하나 써면 되지. 강행규정 오른쪽에다가. 강행규정, 아니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강행 규정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 써도 되고 비용은 뭐다?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에 아까 2번 했고 양가로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 동그랗게 쳐봐 약정. 양가로 3번에 바로 밑에 그 약정 나와 안 나와? 나왔지? 영구로 하는 약정은 좋은 약정이요 나쁜 약정이야? 그 유효요 이거 좋은 약정이니까. 그 외울 거 뭐 있어? 좋은 약정은 유효, 나쁜 약정은 무효 하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 되어야만? 2년이 되어야만. 아까 따로 2년이다 그 말이야. 따로 2년이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청구다. 필자에다 동그라미 쳐. 필요비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분묘 나오지? 뭐 그거 별표에 올해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그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 5월 달에 변해버린 거야 판례가. 그냥 이따로 바꿔야 돼 이제 이따로. 이거 기존에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더라고 몇 분들은. 근데 5월 달에 판례가 변경돼 벌써 올 5월 달에 5월 12일 날. 그냥 있다 없다. 올해 거기다 써봐 거기다가 6번에다가 예상 문제 판례 변경 이렇게 쓰면 돼. 판례 변경. 그 땅을 샀는데 그 분묘가 있었던 것이야. 그 분묘 때문에 땅을 쓸 수가 없다면 땅 사나마나 할 거 아니야? 그 소송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라고.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변경시켜 버렸어요. 분묘를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지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